일단 요즘 얼죽신이란 말 하죠. 신축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신축의 대단지다 그러면 그래도 좋은 아파트일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무조건 신축 대단지니까 좋고 구축이면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항상 그 집에 사람들이 찾는 집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두 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2500세대 대단지 34평 아파트고 하나는 600세대 24평 복도식 아파트예요. 대단지 34평이 7년이나 젊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뭘 사야 될까요? 지금 두 개 단지의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 파란색 그래프로 보이는 게 20평 지금 600세대 단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아까 2500세대 대단지 30평대 아파트예요. 근데 얘네 둘은 처음에는 대단지의 34평 아파트가 과거 초반에는 훨씬 더 비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단지의 연식 가치가 사라지는 게 두 개 다 아파트는 낡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가격이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시점이 오고 다시 이렇게 2020년, 2021년 상승장을 딱 맞이했을 때 이 30평대 아파트는 정고점이 7억. 근데 이 20평대 아파트는 상승장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7억 정도까지 올라갔고 30평대 대단지 아파트는 정고점이 이제 4억 6천에 머물게 돼요. 그게 두 개의 입지 가치의 차이인 거죠. 땅의 가치의 차이가 이마만큼 가격차를 벌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개 다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똑같은 시점 이렇게 2018년 이때 두 개 단지가 가격이 2억 7천으로 똑같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 대비해서 하나는 20평대 복도식 구축이어도 얘는 7억까지 올라서 시세 차익이 생긴 거고 이 30평대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억 6천까지 올라서 얘는 시세 차익이 이제 1억 9천 정도 에 멈춘 거죠. 단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냐 아니냐가 이렇게 상승장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 크기를 거의 2억 4천 정도 차이를 벌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어쨌든 30평대 대단지 이거 조금 덜 좋은 거 사도 얘도 한 2억 가까이 벌었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 맞는데 2억을 더 벌고 덜 벌고의 차이가 내가 만약에 저축한다고 친다면 월에 200을 저축을 해요. 두 개 벌 수 있는 돈의 가격차 2억 4천이라는 돈은 8년을 넘게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어떤 단지를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 단지는 어때요? 7억까지 올라가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2018년에 2억 7천 주고 샀어. 4억 3천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친다면 같은 시기 이제 이 빨간색 B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6천까지 정고점이 올라가서 지금 2억 7천에 이 단지를 샀다면 1억 9천 정도를 벌 수 있는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집을 산다는 거의 의미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시간도 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축할 그 10년치를 내가 그 순간에 공부하고 한 선택 덕분에 10년이라는 시간 또한 저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A단지, B단지 예시를 든 단지가 서울에 있는 단지고 서울에서 생활권이 좋거나 아니면 단지의 위상이 되게 뛰어난 단지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도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를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B단지 같은 경우는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4억 6천만큼 정고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면 지역 안에서도 생활권이나 단지의 위상도 또 상대적으로 조금 뒤에 후순위에 있는 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평대 단지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긴 어려워요. 사실 버스 타고 이동해서 여기를 가야 되는 단지고 그리고 위치 또한 조그만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그런 대단지, 단지 안에 어느 정도 경사도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어쨌든 선호도나 이런 위상적으로 되게 좋은 단지는 아니다 보니 가격대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게 형성됐죠. 파란색 A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역에서는 가까운 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20평대 단지인데 그래도 연식도 조금 이제 90년대 구축이기도 하고 복도식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장이 한 7억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거죠. 어떤 단지를 골라내냐에 따라서 4억 넘는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은 됐다고 생각해요. 뭘 우선순위에 두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야 되는 아파트, 사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를 가르는
주요한 이제 우선순위들이 뭔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수도권이라면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직장과 교통 두 가지거든요. 직장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강남이나 여의도나 도심권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에는 집이 많지가 않고 집이 있어도 일단 비싼 거? 그런 지역들을 빠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결국 어떤 교통 우선 갖고 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보셔야 될 게 일단 교통, 특히 지하철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요소고, 만약에 우리 집이 아이를 키우고 학군을 챙기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들 학교나 학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 아니라 지방이야. 그럼 지방은 또 달라요. 교통이 엄청 중요하지가 않은 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냐, 지방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나 그래도 지하철 노선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들 빼고는 거의 많은 지방들은 자차로 이동을 해요. 광역시다.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군적인 요소들, 특히 가족 단위에서는. 근데 도시 규모가 좀 작아, 중소도시야. 그런 지역들은 또 택지나 환경 좀 쾌적한 연식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내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그 지역들이 뭐 수도권이냐 아니면 광역시냐 아니면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뭐 중소도시, 소도시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다라는 거 일단은 이제 이해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보신다면 그래서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던 아파트들이 최근에 다 오르면서 이번 장은 기회가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번 시장의 기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 저는 오히려 시장이 하반기 반등을 막 하다가 지금 9월 말부터 반등하던 거를, 특히 매매가는 약간은 상승을 멈췄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했던 뭐 이제 대출 규제나 아니면 스트레스 DSR 2단계나 이런 규제책들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은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분위기가 없이 올라가는 추세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격이 빨리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르던 기조에서 가격이 잠깐은, 그러니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 다 이미 끝났냐?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이 이제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어디가 가격대가 멈춰있는 그 지점인지를 보는 게 훨씬 이 시장에서 기회 잡을 때 내가 좋은 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가격이 좀 멈춰있는 이 시기가 다시 좀 더 관심 갖고 열심히 봐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격적으로 눌려있는 것도 있지만 전세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저희 임대차 입법 지금 4년차가 되면서 시세를 반영하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규제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임대 물건도 되게 부족해진 거? 그래서 이때 오히려 매매가 주춤,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하는 이 시기가 더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 시점에 파링님이 좀 눈여겨보는 투자처 혹은 지역이 있을까요? 2016년은 지금보다는 좋은 물건을 산다라는 측면에서는 기회가 훨씬 적었어요. 그때는 이미 서울의 상급지, 그 다음에 중간 정도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들은 이미 기회가 없던 시기. 이제 서울에서 25개구로 치자면 뒤에 있는 애들, 뭐 구로나 이제 금천이나 뭐 중랑이나 이런 애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서울시장에서 끝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충분히 중간급지에서도 골라서 살 수 있는 시장, 25개구 있어. 서울 10등 정도 살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동작,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 딱 서울의 중간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시장이고, 이런 집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 시기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거보다 덜 좋은 지역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서울에 집 갖는 거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다행이고,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좋아하실 만한 시기가 조금만 더 지나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지역도 많은 거 맞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저는 어딜 눈여겨보냐, 사실 저는 지금은 공급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서울 같은 곳은
일단 동대문이 이제 입주가 그래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을 특히 올해, 내년 특히나 눈여겨서 보고 있는 중이고, 서울 외에 수도권에서는 일단 평촌이나 의왕 같은 지역들을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평촌 안에 이제 평촌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 평촌 신도시를 둘러싸고 지금 이제 신축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신축들이 공급되면서 오히려 평촌 안에, 기존의 평촌 신도시 안에 가격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서울수도권이 입주가 없고 물량이 되게 적은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 안에서도 그 지역만큼은 물량 때문에 가격이 많이 못 올라주는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금 쪽으로는 그래도 1억 한 중후반 정도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근데 저는 이 지역들은 지금 투자금에 머무르지 말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공급이 있다는 거는 매매가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매매가가 조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전세가가 지금은 공급 때문에 이제 전세가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 대비해서 많이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시기. 근데 일단 이 지역을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세가가 크게 중요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여전히 덜 오른 가격, 빠진 가격으로 좋은 지역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가가 중요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공급이 결국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전세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 있게 오를 수 있는데, 그때 전세가가 오르는 속도와 매매가가 오르는 속도가 같진 않아요. 네, 매매가가 여전히 조금은 천천히 오르고 있었는데 전세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줬다. 일시적으로 투자금이 줄어드는 시점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점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한 이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계속 살피면서 내 돈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리님, 공무원으로 임대아파트에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주거비 아끼면서 재테크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거는 사실 처음에 살 때는 주거비를 아낀다는 취지는 맞아요. 근데 자산을 만드는 데 도움은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임대아파트는 조건이 뭐냐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하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게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자산을 많이 갖겠다, 사실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른으로서 뭔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그냥 막연하면서도 조금 작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부동산 공부라는 게 엄청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대신에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공부한 걸로 정말 내 집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만 한번 먹고, 실제 내 집을 진짜 갖기까지 내가 행동으로 좀만 더 옮겨준다면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집을 갖는다는 거 되게 먼 얘기고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엄청나게 많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시작이 되게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실제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방송 보시는 분들 또한 그냥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마음만 갖고 조금만 더 이때 행동으로만 옮겨주신다면,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한 선택이 나 스스로한테 잘했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